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입니다. 네, 제가 새벽에 녹화를 못한 관계로 오늘은 이렇게 사실 오늘 녹화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잠깐 정말 잠깐 어떻게 시간을 내 가지고 오후에 오후 지금 4시인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주간 시장 분석 영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장이 국면에 들어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7만전자에 왔습니다. 삼성전자 7만전자 7자 보게 되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 7자를 봤죠. 7자를 드디어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뭐 물론 목요일 날 장중에 고가로 7만 원을 터치를 하기도 했지만 종가는 다시 밀렸었는데 바로 금요일 날 7만 원 위로 종가로 이렇게 뿜어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를 회복했다라는 삼성전자의 7만 원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그 위로 삼성전자가 올라왔다라는 부분은 앞으로의 시장, 그 앞으로 여름에 6월, 7월의 시장이 어떨지 큰 힌트를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로 일단 주간 시장 분석이니까 지수부터 보시죠. 제가 주중에 급하게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매일매일 시장 영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영상 타이틀에 달 정도로 급하게 코스피 2600 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중에는 결국에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일단은 지수부터 보죠. 지수부터 보면은 어 지수부터 보시면 이거는 코스닥이고요.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면은 일단은 분봉으로 볼까요? 분봉 60분봉으로 보면 제가 이제 조정이 올 거다. 올 거다. 조정이 아주 짧은 조정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조정의 폭은 2550 2550에서 2530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많이 밀리면 2500 초반까지도 갈 수 있는데 거기는 이제 황금의 찬스니까 근데 거기까지 갈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2530은커녕 저가로 장중에 그것도 저가로 2550만 이렇게 몇 번 터치를 했죠. 목요일 날 장중에 2550포인트 저가로 찍었고 2500 몇 포인트입니까? 2551포인트 저가로 찍었고 금요일 날도 장중에 저가로 2553포인트 찍고 그리고 지수는 지수는 이제 네 2558포인트 금요일자로 마감이 됐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저희 장이 휴장이라 3일 연휴 토일 월 쉬고 화요일부터 장세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장 잠깐 스톱을 해놨습니다. 이 잠시 증시가 쉬는 동안에 저희 환율도 1330원대 후반 1330원대 후반까지 갔었습니다. 환율도 잠시 그렇게 갔고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강한 이유가 반도체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도체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 환율이 약해질 때 반도체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반도체 강세의 원인이 AI죠. 근데 그 AI 관련된 빅테크 종목들,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은 좋았습니다. 목요일장 좋았고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약해지더라고요. 반도체 매수세가 어, 이제 약해지는 건가? 이런
아주 아무리 봐도 네, 거꾸로 가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저는 역시 페이크라고 봤죠. 예. 그리고 그 약, 약세 폭, 원달러율의 약세 폭을 네, 금요일 날 다시 되감았습니다. 네, 다시 감았고, 달러 지수도 104를 돌파해서 104 후반까지 갔었나요? 예, 거의 105 근처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시 좀 강세폭을 줄여서 104 초반. 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럴 수가 있는 거는 미국의 디폴트 이슈, 네, 부채 한도 협상 이슈 때문에 뭐 이건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봐야겠고, 네, 이거와 상관없이 저희 원달러율은 네, 지금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강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네, 지금 뭐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모든 강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26,000 초반에서 제가 어느 정도 암시를 드렸죠. 제가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매크로만큼 제가 강하게 확신을 못하고 제가 그럴 만한 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흘끗흘끗 이렇게 흘려서만 말씀드리긴 하는데 26,000달러 초반에 제가 이제 예, 뭐 이제 바닥이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역시 반등을 하고 있고 네. 핵심은 그겁니다. 네, 이제 또 금요일 날장에 이제 네, 나스닥이 네, 먼저 나스닥 100 선물이 14,000을 돌파했습니다. 네, 드디어 14,000을 돌파를 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13,000 근처 돌파하나 했는데 돌파는 못하고 예, 13,000원 13,000 근처에서 예, 끝났고 네. 목요일장은 나스닥만 좋아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S&P 다우 다 예. 이제 부채한도 협상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간다 뭐 이렇게 하는 네, 뭐 부분이죠. 예, 뭐 사실 그렇습니다. 뭐 이거 사실 주간 시장 분석인데 제가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라 예, 뭐 딱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긴 한데 예. 핵심은 그겁니다. 네, 이제는 코스피는 2600 위로 달려갈 거고, 예. 어, 미장도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예. 뭐 가려면 제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갈진 모르겠으나 이제 예, 시장은 위로 열렸다. 예, 위로 열렸다. 예. 그러면은 위로 열렸으면은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 뭐 이만 제 생각에는 당연히 2000 코스피 지수 2600부터는 이제 저항이 시작이 됩니다. 2600에서 2630까지의 저항이 있고 그리고 정말 강력한 저항이라고 얘기한다면 2700입니다. 네, 2700 2700 2720포인트. 예, 2720포인트. 네. 여기까지가 강력한 저항인데 이번 6월 어쨌든 2600을 저는 이제 갔다가 맞고 다시 내려오다가 어떻게 움직일지 결국엔 핵심인데 예. 자 이제 시장이 코스피 2600 위로 올라가는 건 전 기정사실이라고 보거든요. 예, 보는데 뭐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느냐 예, 이제 그 부분이 핵심인데 보시죠. 어떤 식으로 가느냐 예. 그 부분인데 자 이거 말고 딴 차트로 볼까요? 예, 예, 이걸로 보시죠. 예, 어떤 식으로 갈 거냐 그 부분이 핵심인데 자 여기서 지금 5일선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걸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5일선에서 바로 반등으로 위로 쏠지 일단은 밑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갈지 일단 그거부터가 문제죠. 예. 근데 현재 저는 이제 밑으로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가는 시나리오를 좀 봤었는데 현재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수요일장을 보고 예, 코스피 2600 간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 밑으로 가는 시나리오보다는 위로 바로 치고 올라갈 시나리오가 현재로서는 강해졌다. 예, 물론 여전히 밑으로 한번 조정받고 갈 시나리오도 남아는 있습니다. 예,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인데 예, 만약에 다음 주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위로 바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예, 현재로서는. 예. 그리고 그렇게 그러면 결국에 밑으로 조정받던 아니던 간에 어쨌든 올라간다 시장이 올라가면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 자 2600에서 2600에서 어디까지 갈 거냐 예.
2600에서는 그럼 바로 위로 올라갈 거냐? 예. 저는 일단은 저의 예측부터 할게요. 예, 일단은 최종적인 예측은 저는 여름까지, 여름까지 랠리가 2700까지 뽑을 거라고 봅니다. 코스피 랠리가. 2722 제가 보는 포인트고요. 뭐 2700 초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2720, 2700 초반.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갈 거냐 또. 2600을 간다. 그러면 2600에서 바로 2700까지 쭉 갈 거냐. 아닐 수 있겠죠. 2600까지 갔다가 다시 2500대로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왔다가 그리고 다시 재돌파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현재로서 현재 갖고 있는 정보 값으로는 너무너무 경우의 수가 많다. 모른다. 모르지만 현재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은 2700 포인트 초반까지 2720까지 코스피 지수는 열려버렸다. 열려버렸고 조정을 받더라도 2600 포인트 초반이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현재 2600 포인트 미치지만 현재로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2600 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2600 포인트 결국 돌파하면 그럼 또 2600 포인트 초반이 또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겠죠. 2600 뭐 70, 80 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해도 2600 초반에서 지지 받을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지 받고 2700 초반까지 트라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언제까지? 7월까지. 7월 말이든지 8월 초든지 7월 중순이든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주간 시장 분석이니까 좀 장기적인 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느냐? 2700 초반 만약에 찍는다고 하면 뭐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7월 정도까지 좀 강하게 올라가 준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저는 다시 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연말까지. 아마도 11월 정도까지, 10월 말이나 11월 정도까지는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길면은 뭐 하여간 뭐 12월에 반등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거는 그때 가서 상황을 좀 봐야겠죠. 근데 왜냐 뭐 제가 이제 뭐 보는 거는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차트적인 것도 당연히 보고요. 근데 저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보면 어떤 부분을 보냐면 자,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지금 많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부채 한도 이슈가 곧 타결될 것 같다. 오늘 기사 보니까 디폴트 디데이를 이제 6월 5일까지로 연장을 했더라고요. 거기까지 합의했던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지지부진 끌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끌릴 것 같고 뭐 6월 중에는 뭐 체결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싶기는 한데 뭐 적어도 빨리 뭐 좀 끌릴 것 같아요. 뭐 정확히 모르죠. 어차피 정치 이슈가 강하게 들어간 부분이라 뭐 예측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끝나고 나면 저는 그때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끝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뭐예요? 미국 정부에 돈이 없는 거잖아요.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채 한도를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 부채를 한도를 늘린다는 게 뭐예요? 부채를 더 발행한다는 거죠. 그쵸? 그게 답이죠. 그러면 여러분 부채를 발행하면은 미국 정부가 부채를 발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하겠어요? 뭐 어느 나라에서 돈 빌려옵니까? 돈 빌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돈 뭐 공증서 씁니까? 돈 빌려줘. 차용증 써요? 아니죠. 미국 정부는 뭘 하냐면 채권을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해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국채가 발행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국채가 발행되면 그 국채를 사겠죠.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은 어떻게 됩니까?
네. 돈이 미국 국채로, 미국 정부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름 이후에, 7월 이후에, 8월 이후에 조정, 예, 가을 지나서 겨울까지의 조정에 그게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유동성 축소. 예. 유동성만큼 주식시장 예측하기 쉬운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유동성을 예측할 수 있으면 주식시장 예측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예.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예. 그래서 저는 이 가을 겨울에 조정의 핵심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슈 마무리로 인한 미국 정부의 채권 발행, 그로 인한 유동성의 흡수, 그로 인한 자산시장 유동성 부족, 그로 인한 자산시장 조정. 예, 그게 여름, 네, 가을, 겨울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네, 그게 시장이 부러지는 조정일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는 2700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예, 갈 거라고 보고 코스피가 2700까지 갔으면 좋겠고 저는 그리고 조정이 2600 초반에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어디까지 열려 있냐? 2510까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2600일지 2510일지 그거는 움직이는 걸 좀 봐야 돼요. 2600 초반일지 2500 초반일지는 좀 봐야겠지만 둘 중에 하나다. 조정의 폭은 2700까지 갔다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제 생각엔 2600 초반이지 않을까. 현재 시장의 형태를 보면. 왜냐면 저는 연말 그리고 넘어가서 내년에 올해보다 훨씬 좋을 거라 봐요. 시장이. 그러니까 올해도 제가 좋을 거라고 작년에 제가 올해 시장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올해 시장이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 얘기했지만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사실은 찌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2022년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전히 마찬가지 전망으로 저는 2023년보다 2024년이 시장이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진짜 아주 좋을 거라 봅니다. 잘하면 버블 장세도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2024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조정이 가을 겨울에 올 거라고 보지만 그 조정이 엄청 클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과연 2500까지 조정이면 좀 하드한 조정이거든요. 2700까지 갔다가 200포인트가 빠지면 과연 그래서 그 부분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2600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확실할 수 없죠. 좀 시장을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오늘. 가을 겨울의 조정 그리고 그 전에 2700까지 코스피 랠리의 가능성 그리고 조정의 폭은 2500일지 600일지 봐야겠지만 2600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아 보이고 중요한 건 끝나면 이 올해의 장이 끝나면 올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시작되는 엄청난 장이 올 수 있다. 제 생각에는 그때 아마 코스피가 3000 가지 않을까. 3000 잘하면 위로도 갈 수도 있겠죠. 3000이 엄청 강력한 저항이긴 한데 그래도 강력하지만 짧았잖아요. 기간이 3000대에서 그렇게 길지 않았죠.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 해보죠.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게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7만 전자를 회복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느냐? 7만 전자 위부터 7만 원 위때부터 저항이 없어요. 어디까지 없느냐? 8만 9천 원, 8만 원 후반, 극후반, 9만 원 직전까지 저항이 없습니다. 7만 원을 회복을 하는 순간 삼성전자는 9만 원까지 열린 거예요. 물론
9만 원까지 간다라는 보장은 없죠. 예, 없어요. 저항이 열렸을 뿐이지. 하지만 이거를 그럼 왜 뚫었을까요? 예, 7만 원을 위를 왜 뚫었을까요, 과연? 예, 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삼성전자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 9만 원을 간다, 삼성전자가. 예, 8만 원 후반을 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8만 원, 9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예,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저는 일단 당연히 7만 원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위로 갈 거라고 봅니다. 예. 7만 원 이제 위로 갈 거라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에 7만 3천 원 정도도 강력한 저항이거든. 7만 3천 원, 7만 2천 원. 예. 여기도 강력한 저항인데 이 부분도 뭐 당연히 이것도 매물대 해소하는 또 이 싸움이 또 있어야겠죠, 당연히. 예. 하지만 나중에 뭐 그 7만 3천 원 위로 그것도 7만 3천 원 뚫지 않을까요? 예, 뚫겠죠. 뚫고 올라간다면 뭐 얘가 뭐 8만 원까지 가든 뭐 얼마를 가든 나중에 뭐 또 중간에 조정을 받는다면 나중에 아마 다시 이 7만 원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7만 원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삼성전자가 6만 전자 5만 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6만 전자대를 보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은 일이 돼버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곧 펼쳐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예. 삼성전자가 뭐 솔직한 심정으로 예, 제 생각에는 어 삼성전자 9만 전자를 이번 여름에 갈까? 그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예,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여름이 아니라 내년 초, 예, 내년 초반에 가지 않을까. 예, 구만전자, 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모르겠습니다. 움직이는 걸 봐야죠. 예. 삼성전자는 예측하기 힘들죠. 예. 적어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위가 열렸다. 위가 열렸다. 드디어 9만 전자까지 위가 뚫렸다. 예. 7만 2천 원, 3천 원 저항 있지만 예, 그거는 뭐 아주 강력한 저항은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궤를 같이 하죠. 예, 지수와 삼성전자와 움직임이. 예. 제가 이제 여름 6월, 7월 랠리, 예, 썸머 랠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네. 주간시장 분석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월요일날 휴장이고, 네, 다음 주부터 이제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뭐 휴장이긴 하지만, 네, 다음 주부터 기대를 해봐야겠고, 네. 시간이 없어서 미장을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요. 바쁩니다. 오늘도 좀 이따가 일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고, 일단은, 그렇고요. 네. 여러분 이제 한 주 잘 지내시고 아마도 제가 내일 영상은 아마도 종목 분석 영상 올릴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린드먼 아시아가 또 움직이기 시작했죠. 예, 린드먼 아시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예. 음, 종목 분석 영상 좀 올리고, 네, 그리고 중요한 또 주목해야 할 만한 종목들 좀 올리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